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7월 11일 세븐일레븐입니다. 네, 세븐일레븐 날이면서 세븐일레븐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맛이나 뭐 핫도그나 이런 것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문제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심각한 사태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랑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너무 늙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뉴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혼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뉴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나와가지고 이 뉴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나와가지고 이 뉴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이 이제 늙었다라는 것을 그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혼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좀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부각이 이렇게 또 되는 바람에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제 컨빈스를 해야 하거든요.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오는 것마다 좀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말 실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좀 이제 못 믿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뉴스 컨퍼런스에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데모크라트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원들을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좀 이제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56% 정도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민주당원들 한 3명 중에 2명은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디펜던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한 정당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10명 중에 7명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와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이가 너무나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단독 이 뉴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소. 내가 민주당을 위해 가지고 사퇴를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끝까지 가겠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만 가지고는 트럼프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사퇴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뉴스 컨퍼런스 때 나는 끝까지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조지 클루니 있지 않습니까? 이 할리우드 스타 이 조지 클루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 클루니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이 할리우드 스타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대선 캠페인에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렇게 또 밀어주자라고 하면서 이 펀드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금 이렇게 또 모으는 것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조지 클루니도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가지고는 우리 민주당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쯤 하면은 됐다. 이제 내려와야 할 때이다. 라고 조지 클루니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도 한 7명 정도는 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뭐 정확하게 이제 확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는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뉴스 컨퍼런스 때 결정을 잘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도 어느 정도 지금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지 클루니 역시 바이든 대통령 내려와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단독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이제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사퇴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 이제 기부를 하는 이 기부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기부를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선 캠페인 이 펀드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드라이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선 캠페인 자금이 뭐 거의 지금 뭐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펀드는 조만간 바닥이 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바이든 대통령의 프레셔가 장난이 아니실 것 같은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에이션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에이션, 이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에이시언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46%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3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간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에이시언 아메리칸 이 유권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율이 한 54%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54%에서 46%로 낮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에이시언 아메리칸들은 30%에서 31%로 한 1% 정도가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은 더 높죠. 왜냐하면 이 소수 계층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답이고, 왜냐하면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좀 이제 베이스로 이렇게 또 깔린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말실수도 많이 하시고 좀 이제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 에이시언 아메리칸들에서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 철강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우회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중국에서 이 중국 철강들을 멕시코로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보내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미국으로 이 중국 철강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중국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이 멕시코로부터 이렇게 또 들어오는 중국 철강들은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대선에도 계속 이제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또 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이제 81세이시고 이렇게 또 나이가 이렇게 또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 이 대통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이제 막 시작했었을 때랑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끝날 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머리가 그냥 까맸다가 엄청나게 하얘지더라고요. 뭐
당연히 세월이 흐른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이제 4년 더 한다라는 것이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내려오시고 좀 이제 쉬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 텍사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텍사스에 얼마 전에 이 허리케인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케인 베릴이 이렇게 또 상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륙을 하게 되면서 이 텍사스에서만 7명의 사망자를 이렇게 또 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까 이 정전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260만 명이 지금 이렇게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전이 된 게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160만 명은 전기를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크리틱이 이 비난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허리케인 베릴을 보면은 이 허리케인 베릴이 캐리비안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카테고리 이제 5였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강했다가 그러면서 이 캐리비안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캐리비안에서도 11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11명의 사망자를 내고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5에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이 텍사스에 상륙을 했었을 때는 카테고리 1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허리케인으로 텍사스에 이렇게 또 상륙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텍사스에서 7명이 사망을 했죠. 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이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테고리 1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한 허리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정전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키다 보니까 이 파워 컴퍼니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이 이 파워 컴퍼니들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 이 파워 컴퍼니들, 이 전력을 공급을 하는 이 컴퍼니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겨울에는 이 겨울에도 너무나 춥다 보니까 뭐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전력이 끊겨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름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정전 사태를 벌이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정전 사태가 길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파워 컴퍼니들의 이제 문제가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1이지 않습니까? 이 허리케인이 지금 막 시즌이 시작을 했는데, 이 허리케인이 뭐 카테고리 2, 3가 굉장히 많이 이 텍사스에 이렇게 또 들어닥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허리케인 카테고리 2나 3가 이렇게 들이닥친다고 하면은 카테고리 1도 이렇게 제대로 수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더 심한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걱정이 많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발전기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구비를 해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번 주, 그러니까 뭐 저번 주를 해가지고 최근 일주일간 어마무시하게 덥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또 다녀오게 되면서, 라스베가스가 이제 역대 최고치 이 온도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라스베가스 갔었을 때 온도가 120도였습니다. 120도, 48도인가 49도였거든요. 섭씨로.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더위를 이렇게 또 경험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 라스베가스 뿐만이 아니라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해가지고 미국 전역이 엄청난 이 폭염에 지금 휩싸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근 일주일간 이 미국에서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8명이나 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웨스트 코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 오레곤 해가지고 엄청난 이 열돔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도 저도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너무나 더워가지고 아니 라스베가스도 더웠는데 캘리포니아 왜 이렇게 더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라스베가스보다는 이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너무나 덥다 보니까 이 호텔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더위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뭐 수영장에 갔었을 때는 더웠는데 그래도 이 수영장에는 이렇게 또 물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 이렇게 딱 오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제 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캘리포니아도 역대 최고치 온도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 이 지구촌을 지금 덮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특히 유럽이 남부랑 이 센트럴 해가지고 엄청난 폭염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이 정유 시설들이 이 차질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고 하네요. 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차질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한 15% 정도 이렇게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국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코스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스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코스코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스코가 드디어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무슨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냐면은 저는 이거 딱 봤었을 때 혹시 핫도그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핫도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1불 50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핫도그 가격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스코에서 올리는 가격은 바로 이 회원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회원 가격을 일반 가격은 $60에서 $65로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엑스큐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 엑스큐티브 이 가격은 $120에서 $130로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격 올리면은 이것도 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코스코에서는 이 회원 가격을 7년 동안 계속 안 올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 막 어마무시하게 수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코스코는 안 올렸는데 그런데 7년 만에 이렇게 또 올린 거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이제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어느 이제 14살짜리 트랜스젠더 아이가 14살이면은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픈데 14살이면은 진짜 애 아닙니까? 제 체리님, 제 딸 이제 나이 또래인데 14살짜리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이가 토막 살인이 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14살짜리 아이가 왜 이렇게 또 토막 살인이 이렇게 또 났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LGBTQ 무슨 뭐 커뮤니티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랑 메시지를 이렇게 또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살해를 한 다음에 토막 살인을 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또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LGBTQ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진짜 아니지 않나,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BTQ에 대해 가지고 반대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폭력 사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의
이 인생을 그냥 이제 살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것은 좀 너무나 나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LGBTQ들이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좀 너무나 뭐 게이랑 그리고 뭐 레즈비언 뭐 LGBTQ들에 대한 그런 라이트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좀 이제 입장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까지 그거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LGBTQ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적정선을 이렇게 또 차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LGBTQ들도 너무나 이렇게 또 나댄다고 하면은 이게 또 너무나 반감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BTQ들도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좀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거든요. 이 미국의 CPI 지수는 지난 6월 달에 3%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물가 지수가 이제 3%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저번 이 5월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3.3%에서 3%로 이렇게 또 내려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잡히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CPI 지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디에서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식료품들 있지 않습니까? 식료품들에서 좀 이제 많은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스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렌지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브라질에서 이 오렌지 무슨 병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 보니까 오렌지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이 오렌지 주스 가격은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주스류는 어느 정도 오르기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식료품들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보험료는 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인플레이션 되는 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이 미국의 CPI 지수, 이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지난 이틀 동안 미 의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증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파웰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경제의 위기는 이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다. 이 고용률도 잘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연준 의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잡 시장, 이 고용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용 시장이 좀 이제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준 의장, 이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금리 인하 하는 거, 이 피벗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오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이렇게 또 단행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이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더 나쁜 상태로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침체기에 이렇게 또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좀 더 이렇게 또 빨리 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을 따로 이렇게 또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실업자들 수가 조금 이제 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좀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지표가 나온다. 다시 이렇게 또 따뜻해지고 있는 건가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러 이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감음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요, 만다라는 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원들이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부당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 의원들은 주식 거래하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맞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나 이 공화당이나 둘 다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 의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어느 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주식들이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 펠로시 있지 않습니까? 이 펠로시의 남편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반도체법을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펠로시 남편이 이 엔비디아 주식을 이렇게 또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의원들은 이제 무슨 법안들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될지 이제 먼저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이 주식 거래하는 거 이제 원천적으로 이렇게 또 막는 그런 이제 법을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폰 16은 전자 이 아이폰 15보다는 한 10% 정도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폰 16 판매 목표를 한 10% 정도 더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아이폰 16이 이 애플에서 이 AI를 이렇게 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렇게 또 넣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바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6 판매는 좀 이제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애플의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시총 1위를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뺏었었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러고서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플이랑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꽤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폰 16이 나와가지고 더 잘 팔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애플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뉴럴링크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뉴럴링크 기업에서 인체 실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하는 두 번째 인체 실험을 이제 조만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사람한테 얼마 전에 칩을 이렇게 또 이식을 했거든요.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사지마비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만으로 뭐 커서를 움직인다라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지마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렇게 또 열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미래 상상만으로만 이렇게 또 가능했던 것들을 지금 현실로 계속 이렇게 또 실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요타에서 이 아이오나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나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대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뭐 현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BMW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도요타도 지금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업체들 7곳에서 지금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찰징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슈퍼차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장 좋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라스베가스 이 장거리를 이렇게 또 다녀오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슈퍼차저 때문에라도 무조건 이 전기차는 이 테슬라를 사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이외에 이제 다른 이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줄을 굉장히 길게 서더라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테슬라 슈퍼차저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은 편하게 이렇게 또 충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이 충전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파는 다른 이 자동차 업체들에서 이 아이오나라는 곳에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말이 굉장히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많이 버벅였네요. 죄송드리고요.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